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대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내년부터 방문각에서 김동희 선생님이랑 이경호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강의를 어떻게 할지 전공수학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전공수학 커리큘럼이야 뭐 사실 뭐 표를 보시면 뭐 대부분 이해를 하시는 거니까 그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커리큘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가장 상담을 받을 때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이론 공부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이론은 아는데 문제를 보면 문제를 잘 못 풀겠다, 혹은 뭐 아는 이론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대답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이론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게 뭐 당연히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근데 보통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론은 거의 공부량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렇죠. 그냥 이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익히면 뭐 거기에 대한 개념이나 정리들이나 뭐 그런 것들은 머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는 공부했고 공부한 유형대로 나왔으니까 푸는데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를 많이 풀었다라고 해서 이게 풀리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럴 때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뭐 저희 학원에서는 당연히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론 강의랑 문제 강의 그렇게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뉘어야지 그러니까 수강하시는 분들도 선생님들도 뭐 듣기가 좋고 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야지 생각하기가 좋은 건데, 자,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론 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론은 뭐 많이 보면 이론이 느는 것 같긴 한데 문제를 많이 푼다고 무조건 문제 푸는 능력이 는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이론과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식과 응용 능력인 거죠. 그렇죠. 응용력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당연히 지식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일단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이론은 지식에 포함이 돼요. 근데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에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패턴화된 문제들은 문제풀이의 응용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지식의 영역에 가까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론이거나 패턴화된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는 능력, 이런 것들은 응용력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뭐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 체력도 좋아야 되고 공도 잘 다뤄야 돼요. 공 다루는 기술을 아무리 많이 연습한다고 하더라도 체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익힌다고 하더라도 응용 능력이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투 트랙으로 같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많은 선생님들이 이 지식 부분에서의 공부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지식이 중요하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 응용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 커리큘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식 향상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뭡니까? 지식에 대한 거를 늘린다라는 거는 그냥 공부량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 뭐 독학을 할 수도 있고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냥 책을 볼 수도 있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효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늘면 지식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응용력은 조금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응용력을 늘린다라는 거는 결국 뭐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저는 고민과 삽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삽질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보통 선생님들은 되게 많이 좀 싫어하는 편이죠. 자, 결국 문제라는 거는 우리는 일단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지금 전공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 수학 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조건으로부터 결과를 유도하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수학 문제라고 하면 계산 문제랑 증명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증명 문제도 가정이면 결론임을 보이시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계산 문제도 뭡니까? A, B, C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F 뭐 2분의 파이의 값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오라는 형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라는 건 결국 조건에서부터 결과를 유도하라라는 얘기가 형식이 되는 거고요. 수학 문제는. 그러면은 이 조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론에 있는 어떤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건이 되는 거니까 그 조건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 그 성질들에서 파생될 수 있는 논리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논리들 중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논리들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문제를 푼다는 것은 결과에 해당하는 논리들로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논리들이 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논리들을 떠올렸다면 결과로 제대로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이런 논리들을 떠올렸다면 결과로 갈 수가 없는 논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패턴화된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고민을 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푸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이 조건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방향들을 떠올리고 그 방향들 중에서 적당한 방향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적당한 방향을 선택한다라는 건 뭡니까? 주어진 것들, 이 주어진 떠올린 방향들 중에서 뭐 그냥 바로 감으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논리 전개를 하면서 나아가다가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떠올린 논리 중에서 아닌 걸 배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푼다는 거, 응용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를 얼마나 떠올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떠올린 방법들 중에서 아닌 것들을 얼마나 잘 배제하고 바른 방법을 얼마나 잘 찾느냐, 뭐 거기에 대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런 방법들을 떠올리는 거.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할수록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떠올린 방법들 중에서 이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를 배제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삽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안 돼봤고 저렇게 해서 안 돼봤으면 실제 문제를 풀 때도 이 방법은 아니겠구나라는 걸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공부를 할 때 그냥 다양한 문제를 접하기 위해서 문제를 보고 바로 솔루션을 보고 하다 보면 솔루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읽다 보면 조건에서부터 결과가 그냥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처럼 쭉 얘기가 돼요. 그렇죠? 완전한 긍정의 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응용력 향상에는 조금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응용력이라는 거는 새로운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부정의 경험도 삽질의 경험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뭐 김동희 선생님이 하신 거랑 약간 겹칠 수도 있지만 일단 방금 제가 강조를 한 거는 응용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식과 응용력 중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지식입니다. 그렇죠? 임용이라는 관점에서는요. 일단 지식이 있어야지 응용할 거리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임용에서는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패턴화된 문제들 그런 것들은 또 꽤 많이 나오고 당연히 그런 문제들은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론이랑 패턴화된 문제들은 그러니까 패턴화된 문제라는 건 기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자주 나오지 않더라도 기출에서 한번 나왔던 것들은, 나왔던 유형들은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 기본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론과 문제라는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우리는 내용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정의 정리를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그래서 학원 수업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론 수업이 있고 문제랑 관련된 수업이 있어요. 근데 문제랑 관련된 수업을 듣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문제를 이제 수업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아니면 뭐 어떤 문제집을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만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문제를 보다 보면 이제 이론책은 아예 덮어두고 문제랑 풀이랑만 보면서 이제 문제를 익히기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론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론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문제를 풀므로 해서 내가 그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대한 문제풀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론책은 옆에 두고 이게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가 아니라 문제가 막힌다라는 건 내가 이론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사실 뭐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이면 누구나 강조를 하는 거고요. 해답 없이 솔루션 없이 풀어보는 게 아까 얘기한 응용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김동희 선생님이 강조한 오답노트 작성, 뭐 자료집에도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앞에서 얘기한 이론과 응용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학원에서 응용 능력을 키워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수업에서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응용 능력이라는 거는 그냥 스스로 공부 습관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 그나마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문제를 다양하게 내준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질문을 잘 받아준다라는 거, 그 정도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그걸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스터디 같은 걸 한다면 그 스터디 그룹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뭐 공부를 할 때는 일단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봤고요. 뭐 이런 관점이라고 했지만 사실 커리큘럼 자체는 별게 없습니다. 평범한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는 연간 강의를 이렇게 할 거고요. 뭐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뭐 굳이 이 표를 뭐 지금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5월까지는 이론을 하고 6월부터는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랑 이론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론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이론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푼다는 거는 내가 이론을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딱 한 과목만 공부하고 시간이 충분히 많다면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 이론을 꼼꼼하게 보고 거기에 관련된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느긋하게 가는 게 좋겠지만, 임용이라는 거는 시간과 분량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이론을 통해서 문제를 체크하는 거랑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론을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랑,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시간 관리상 효율적이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후자일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론을 완전히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초반에 이론을 몰아넣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이론을 꼼꼼하게 보면 좋지만 분량도 중요하니까 저희는 일단 수업의 입장에서 임용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들,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의만 본다면 그 정의들이 각각 흩어져 가지고 그냥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저 문제에서 저렇게 적용되는데 정의 자체가 머리에 안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서로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자신 있는 과목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이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흐름은 한번 좀 훑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각각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정리라는 게 어떤 정리로부터 파생됐는지, 이런 개념이 왜 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증명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흐름은 한 번씩 파악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뭐 선생님들마다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 등등이 이제 다 다를 테니까 일단 5월까지 모든 과목에 대한 이론 수업을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6월부터는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수업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물론 전공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경호 선생님은 수교론도 하니까 수교론은 수요일에도 수업이 있게 되고요. 자, 전공은 목, 금, 토 수업을 하게 되고요. 목요일은 항상 제가 하는 수업이고, 토요일은 김동희 선생님이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과목은 김동희 선생님도 설명하셨지만 해석과 대수고요. 가장 중요한 만큼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과목을 1, 2월에 먼저 해석이랑 대수 이렇게 놓을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만큼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걸 먼저 하는지, 아니면 그만큼 해석과 대수를 1, 2월에 다 해버리면, 만약에 이걸 동시에 듣는 선생님이라면 되게
과부하가 크게 되거든요. 공부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해석과 대수를 따로 떼놓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고요. 뭐 각각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는 해석과 대수를 나누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해석을 하고 3, 4월 달에 대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도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적이랑 선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과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초반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이경호 선생님은 미적, 이산, 정수론을 맡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이후에는 어쨌든 메인은 수학교육론이니까요. 수학교육 수업에 전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문제풀이에서는 이제 이 과목들 이산 정수론도 김동희 선생님이랑 제가 맡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출분석, 문제풀이, 모의고사, 뭐 그냥 제목만 들어도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6월 이후의 과목들은 저랑 김동희 선생님이 통합해서 같이 하게 되고요. 통합을 하지만 수업일은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목요일 날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앞에서 제 강의들을 맡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강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동희 선생님은 토요일 날 김동희 선생님이 해당하는 부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경호 선생님은 미적, 이산, 정수 전공 수업을 맡아주시는데요. 저희 목요일이랑 토요일 수업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경호 선생님 수업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기본적인 계획은 이렇고요.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뭐 사실 뭐 이것만 봐도 뭐 지금으로선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강의 교재는 따로 나가진 않고요. 매주 그냥 프린트로 제공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이론 수업은 제가 하는 수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모든 수업의 형식까지 다 똑같이 통일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각 선생님들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10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5시 20분에 수업이 끝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질문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김동희 선생님도 비슷한데, 그 시간이 조금 다를 거예요. 시간 배분이.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뭐 이론 수업이야 뭐 말 그대로 앞에서 김동희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임용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이제 잘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OH 시간 김동희 선생님도 설명하셨지만 수업 시간 외에 수업 후에 질문 시간을 충분히 받고는 있는데 혹시 뭐 일찍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외 시간에 따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 OH 시간 저랑 김동희 선생님이랑 분할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김동희 선생님은 화요일 날, 저는 일요일 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뭐 물론 이 OH 시간은 이론 수업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수업 내년 1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론 수업은 이제 각 과목별로 개설이 되는 거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기출 분석 수업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사실 뭐 구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면 쉽게 기출 문제 다운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기출 풀이를 구하는 것도, 그 다음에 또 풀이의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각각 문제 하나하나 각각을 보는 거는 뭐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기출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뭐 출제하는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임용 문제를 출제해 달라라고 의뢰가 왔다면은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그냥 출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난이도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그 문제를 피하든 참고를 비슷하게 내든지 간에 전에 냈던 문제를 참고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앞으로 나올 문제의 기준이 되는 것도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이미 기출문제를 다 아시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기출문제를 그냥 그 이론에 맞게끔 순서대로 쭉 한번 풀어보고 정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체크할 수 있다고 했어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각 과목별로,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의 관점에서도 이제 자신 있는 과목, 자신 없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실 건데요. 자, 그렇게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만에 이제 어쨌든 전 과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기출을 중심으로 쫙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출 문제 자체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강의로 한번 풀어주는 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6월 달은 기출을 풀어주는 시간으로 잡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이론 강의를 했던 기본 과목들, 저는 해석, 대수, 위상, 김동희 선생님은 선대복소, 미기, 확통, 이 과목들을 이론을 맡았던 과목들을 뭐 나머지 문제풀이 시간에도 똑같이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경호 선생님이 맡았던 것 중에 정수로는 제가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수학은 김동희 선생님이 맡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출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앞에서 나왔던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그러면은 이제 그 기출보다 조금 더 다양한 문제, 기출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뭐 아무튼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그거보다 기출 정도의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도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이론에 맞춰서 문제를 좀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7, 8월 달에는 문제풀이 강의를 갖게 되고요. 역시 문제풀이라는 건 항상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립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역시 같은 과목을 맡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좀 횟수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7, 8월 하면은 총 8주가 될 텐데 이 8주에 주 1회를 하면 조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주 2회, 8주 전체를 주 2회를 하면은 횟수가 좀 많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2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7, 8월 중에 6주간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조금 갭이 조금 생기게 되는데요. 8월 20일 날 이제 7, 8월 문제풀이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일단 뭐 그냥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기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었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실전 문제풀이를 하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각 과목별로 이론의 흐름에 맞게 문제들을 주어지게 된 거고, 그 다음 이제 곧 시험이니까 마지막으로 통합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수교론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모의고사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 실전 경험을 익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험 칠 때 느낌을 그대로 가지면서 이제 가져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실제 시험처럼 랜덤하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이제 각 파트별로 뭐 해석학에서 뭐 적분이면 적분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쭉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 그냥 갑자기 첫 주차에 문제가 뭐 실제 시험처럼 어느 파트에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랜덤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내가 모르는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를 토요일 날 오전에 시험을 보게 되면 그 해설 강의는 전공에 대한 부분은 토요일 날 오후에 바로 하게 될 거고요. 저랑 김동희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수교론에 대한 부분은 수요일 날 이경호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모의고사를 총 8회 시험을 볼 거고요. 8회 시험을 보고 이제 저희 강의는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모의고사 기간이라는 게 아무래도 임용 시험이랑
그러니까 너무 일찍 모의고사를 시작해가지고 임용시험 때까지 비는 건 별로 안 좋으니까 임용시험에 맞춰서 모의고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9월 24일에서 11월 12일까지로 일정을 잡았고요. 예, 이렇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7, 8월 문제풀이가 8월 20일에 끝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9월 24일을 시작을 해서 중간에 한 달 정도의 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임용에 가까울 때 시간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9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 모두 열심히 공부할 때니까 학원에서 많이 들었던 수업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9월 달에 조금 텀이 생기게 되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9월에서 11월이라고 했지만 이건 날짜가 결쳐서 그런 거고 뭐 실질적으로 2달이죠. 그렇죠? 2달 동안 8주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그리고 저희의 1년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연간계획에서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요. 여기 표에는 없긴 하지만 모의고사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통합 모의고사를 이때 8회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식 수업이고요. 그런데 또 중간중간 여기서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 중간중간에도 좀 그 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4월 30일 날 토요일입니다. 4월 30일 날 김동희 선생님 그러니까 전공 수학만 모의고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2일 날 역시 토요일이고요. 이때는 이제 수교론까지 다 포함한 통합 모의고사를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4월 달에 한 번, 7월 초에 한 번 이렇게 중간 체크를 위한 모의고사가 한 번씩 있다라는 거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연간 계획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경호 선생님이 미적 이산 정수에 대한 수업이랑 그 다음에 그 수학 교육론에 대한 얘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